요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계속 하락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옮겨야 되나 다른 국가로 옮겨 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장이 개장하자마자 4%가 빠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6%씩 빠지는 4월 3일 기준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 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인버스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는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독일, 유럽, 중국, 일본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국, 일본은 상승장이 올까? 옮겨 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로스톡스라고 하는 유럽의 50대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L, 에어버스, 로레알, 그리고 LVMH 다 한 번쯤은 보신 기업들이실 텐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로 유명하고 에어버스는 다 아시다시피 보잉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죠.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이거는 LVMH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루이비통의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미국 S&P 500보다 금융주나 아니면 산업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주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많이 나오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배당도 좀 있는데 슈드와 비슷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이 지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배당 투자를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CSI 30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입니다. 이 마오타이주 한 번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주식이 1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YD 그리고 배터리로 유명한 CATL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지수 또한 금융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요새 기술주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주가 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융주가 거의 한 26%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금융주가 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부유와 같은 정책을 폈을 때 증시 자체가 급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정책을 꼭 유의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실 때는 많은 포션을 가져가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니케이 255 일본 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225개가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 여기에는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그 회사가 들어가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소프트뱅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케이 225는 기술주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제조업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어서 일본이 오래된 침체를 벗어나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는데 일본도 빠르게 노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일본, 중국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이랑 일본의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지수들이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이 계속 성장할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세가 잘 나와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은 좀 정책을 바꿔서 국가, 경제, 부양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한 번은 고민해 보시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어디가 더 성장할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업이 좋은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이나 일본 아니면 중국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나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이 네 상품에 S&P 500까지 포함한 네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좀 아래로 혼자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를 상관계수가 높다
양의 상관계수가 같다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거의 비슷할 때 한 말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이 상품들을 겹쳐서 넣어두면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따가 4개월 수익률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중국은 좀 혼자 계속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랑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중국에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지만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어서 이런 부분은 또 고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번 4개월 수익률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이 빠져 있을 때 유로스톡스 유럽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차이나 그리고 일본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이런 경우에 이 주식들을 좀 골고루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좀 빠질 때 다른 나라의 수익률이 보완을 해주면서 한 5% 빠질 거를 3% 정도만 빠지게 보완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 간의 지수는 기본적으로 상관계수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아니면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S&P 500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S&P 500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중국, 일본, 유럽 중에서 본인이 앞으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나라를 하나 선택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5%나 10%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손실률을 방어해주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ETF 상품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ETF 상품을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블로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성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타이거 상품이 보수 비용이 좀 낮고 라이즈 상품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리고 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이 네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에이스는 꽤 높은 비중을 보여줘서 저라면 이런 상품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 라이즈는 나쁘지 않게 보수 비용을 보여주고 있고 네 상품 다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55를 추정하는 상품은 타이거에서만 현재 출시를 해놨는데 0.42이고 이 또한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상품, 어떤 나라가 나에게 맞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다른 국가에도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오르락 내리락을 좀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로 분산을 하긴 하지만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최근과 같이 관세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인 미국을 그대로 두고 다른 나라를 한두 개씩 한 5%에서 10% 비중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은 투자금이 늘어날 때 하나씩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까지는 S&P 500으로 투자를 하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유럽, 일본 아니면 중국 중에 하나를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이 방어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선택하실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지역에 한 국가 정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유럽, 일본, 중국 이 세 개를 다 알려드렸다고 해서 뭐 미국을 80%로 두고 한 5%, 5%, 10%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한 국가, 한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한 국가, 5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두 국가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관리하기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채권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게 또 어렵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